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속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운명은 과연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여기 조선시대 한양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얼굴에 쓰인 운명을 거부하려 했던 한 남자와 그 운명에 호기심을 가졌던 한 여인의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미래를 읽는 비범한 능력을 지녔던 한 머슴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의 장막을 꺾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번화한 수도 한양의 중심가에 높은 벼슬을 지낸 김판서의 저택이 이풍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소연이라는 이름의 아씨가 살고 있었지요. 갓 20살을 넘긴 꽃다운 나이의 소연 아씨는 마치 그림 속에서 막 걸어나온 듯한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피부는 옥처럼 희고 눈썹은 초승달처럼 고왔으며 붉은 입술은 잘 익은 앵두를 닮아 한양의 문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미모뿐만 아니라 글씨와 그림에도 능통하여 재색을 겸비한 규수로서 그 명성이 자자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판서의 집에 새로운 머슴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만식, 나이는 22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는 누가 보아도 훌륭한 일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머슴 만식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꿰뚫어 보는 신묘한 관상술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께 어깨너머로 배운 관상술이었지만 그 정확함은 실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누구든 얼굴을 마주하면 그 사람의 성격과 다가올 운명을 손금 보듯 알아맞혔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기에 스스로도 자신의 능력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이 능력을 철저히 숨기고 살았습니다. 괜히 알려졌다가는 온갖 부탁에 시달리거나 무당 취급을 받으며 요사스러운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판서 댁에서도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평범한 머슴으로 지내려 마음먹었습니다. 만식은 첫날부터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마구간의 말을 돌보는 등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인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고 집안 어른들에게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어 모두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만식이 사랑채 마루를 정성껏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벼란간 연분홍 저고리에 연보라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소연 아씨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만식은 순간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듯했습니다. 만식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아씨 마님께 문안 여쭙니다. 그러자 소연 아씨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새로운 머슴이지. 그 따뜻한 음성의 만식은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연 아씨의 얼굴이 정면으로 그의 눈에 들어온 순간 만식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씨의 관상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마의 형태, 눈썹의 모양, 코의 생김새와 입술의 윤곽까지 얼굴의 모든 부분이 한 가지 사실을 또렷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이 고귀한 양반집 아씨가 천한 머슴인 자기 자신과 평생을 함께할 부부의 연으로 묶여 있다는 운명의 표식이었습니다.
만식은 너무 놀란 나머지 하며 말문조차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낯빛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본 소연아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느냐? 어디 몸이 아픈 것이냐? 하지만 만식은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만 내뱉고는 허둥지둥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홀로 남겨진 소연아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 머슴이 대체에 저러지. 헛간으로 도망친 만식의 마음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이럴 수가. 양반집 아씨와 내가 부부의 연이라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머슴이 양반집 딸과 혼인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신분을 어지럽힌 죄로 목숨을 부지하기조차 어려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식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관상을 잘못 본 것일까? 몇 번이고 되뇌어 보았지만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었던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씨를 다시 보면 안 돼.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돼. 그렇게 굳게 다짐했지만 운명의 끈은 생각보다 훨씬 질기고 강력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식은 소연 아씨를 그림자처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씨가 사랑채의 모습을 보이면 자신은 행랑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고 아씨가 뒷마당에 나오면 앞마당으로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하려고 발버둥쳐도 운명은 두 사람을 자꾸만 마주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면 아씨가 먼저 와 있었고 빨래터에 가면 아씨가 여종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두 사람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듯했습니다. 소연아 씨 또한 만식의 이런 기이한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려니 생각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유독 자신만 보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도망치듯 사라지니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소연아 씨는 자신의 몸종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새로운 저 머슴 좀 이상하지 않니? 어떻게 이상하다는 말씀이신지요? 나만 보면 질겁하며 도망가질 않느냐. 다른 사람들과는 잘만 지내는 것 같던데 몸종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씨 마님이 너무나 아름다우셔서 그런 것이겠지요. 젊은 총각이 예쁜 아씨를 보면 부끄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소연아 씨는 무언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끄러워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위험한 존재로 여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소연아 씨는 그 이유를 꼭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아 씨는 일부러 만식과 마주칠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이 마당을 쓸고 있으면 일부러 그 곁을 지나가고 장작을 패고 있으면 시원한 물이라도 한 사발 떠다 주려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만식은 더욱 필사적으로 그녀를 피해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이런 숨바꼭질 같은 날들이 며칠 계속되자 소연아 씨의 마음속에도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오기가 생기기도 했고 동시에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 하는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만식이 헛간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 소연아 씨가 소리 없이 다가와 그를 불렀습니다. 머슴아. 갑작스러운 부름에 만식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괭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
아씨 마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습니까? 방금 왔다. 너와 할 말이 있어서 만식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연아 씨가 한 발 더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만 보면 도망가는 것이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분명히 나를 피하고 있지 않느냐? 만식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습니다. 관상을 봤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도, 그렇다고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게 그 모습을 본 소연 아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너, 혹시 내가 싫은 것이냐?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식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부정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만식은 또다시 소연 아씨의 관상에서 자신과의 운명적인 표식을 보았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씨는 만식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어 그날 밤 이후 소연 아씨는 만식에게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의 존재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문 틈으로 몰래 그의 일하는 모습을 훔쳐보기도 하고 담장 뒤에 숨어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를 보면 볼수록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장작을 패는 듬직한 어깨와 성실하게 마당을 쓰는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어머,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소연아 씨는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양반집 규수가 천한 머슴에게 마음을 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마음은 좀처럼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식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씨를 피하려고 애쓰면서도 자꾸만 그녀에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관상에 나타난 인연이라는 것이 정말 이런 것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씨는 참으로 곱고 마음씨도 착한 분이야. 하지만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늘 같은 분이지. 두 사람은 신분의 벽 앞에서 각자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연못가를 거닐던 소연아 씨는 우연히 만식을 마주쳤습니다. 만식 역시 더위를 식히려 밤바람을 쐬러 나온 참이었습니다. 달빛이 연못 위로 은은하게 쏟아지고 밤 공기에는 연꽃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소연아 씨가 연못가 바위에 먼저 앉자 만식도 조금 떨어진 곳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연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가족은 있느냐? 부모님은 일찍 여의고 지금은 저 혼자입니다. 만식의 처지가 안쓰럽게 느껴진 소연아 씨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구나. 혼자 지내기 힘들었겠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길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서로에 대한 오해와 어색함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소연아 씨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정말 왜 나를 피했던 것이냐? 만식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상을 보는 능력입니다. 관상이라고? 정말이냐? 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씨 마님을 피했던 것은 아씨 마님의 관상에서 놀라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았는데 만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마님과 저 사이에 부부의 연이 있다는 표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천한 머슴이고 아씨 마님은 높으신 분이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하여 두려운 마음에 피했던 것입니다. 소연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관상에서 자신과 만식의 인연이 보인다는 말, 왠지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듯했습니다. 바보 같은 머슴이로구나. 고작 그것 때문에 그리 도망 다녔단 말이냐. 소연아 씨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앞으로는 피하지 마라. 신분 같은 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은 친구로라도 지내보자꾸나. 그날 밤의 대화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밤의 연못가에서, 새벽의 뒷마당에서, 저녁의 사랑채 처마 밑에서 남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만나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만날수록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신분의 벽을 넘어 두 사람을 단단히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판서 댁에 큰 경사가 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연아 씨에게 혼담이 들어온 것입니다. 상대는 무려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인 조참판댁 도련님이었습니다. 김판서는 뛸 듯이 기뻐하며 당장 혼사를 추진했습니다. 집안은 온통 잔치 분위기였지만 소연아 씨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혼인할 마음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보다 더 좋은 혼처가 어디 있단 말이냐. 이미 허락했으니 그리 알 거라.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에 소연아 씨는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연못가에서 만난 두 사람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혼담 소식 들었지? 네, 들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혼인하기 싫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다. 소연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씨 마님, 우리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구나. 우리는 신분이 너무 달라.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함께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두 사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하던 소연아 씨는 마침내 만식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만식아, 나와 함께 도망가지 않을래? 네. 아씨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서 억지로 시집가느니 차라리 너와 함께 멀리 떠나고 싶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평범하게 살자. 만식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사랑하는 아씨와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래, 나는 결심했다. 그럼 저도 아씨 마님을 모시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두 사람은 사흘 뒤 한밤중 모두가 잠든 시간에 함께 집을 빠져나가기로 비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밤이 되었습니다. 소연아 씨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든 채 발소리를 죽여 약속 장소인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만식이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마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다. 어서 가자.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뒷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냐?
거기 서라.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밤순찰을 돌던 호위무사에게 발각되고 만 것입니다. 도망가요. 만식이 소연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도둑이다. 아씨 마님을 납치한다. 는 고함 소리와 함께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두 사람은 필사적인 도주 끝에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김판서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런 치욕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내 딸이 천한머슴 놈과 야반도주를 하려 하다니. 당장 저놈을 관아에 넘겨 엄벌에 처하라. 만식은 내일이면 관아로 끌려가 죽음을 면치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소연아 씨 또한 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어른들이 모여 이번 사태를 논의하는 자리에 소연아 씨가 문을 박차고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만식이를 벌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무슨 소리냐? 만식이에게는 관상을 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만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 그의 능력이 진짜라면 우리 집안에 큰 도움이 될 인재일지도 모릅니다. 김판서는 반신반의했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과 집안에 도움이 될 인재라는 말에 혹해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곧 만식이 어른들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내가 정령 관상을 볼 줄 아느냐? 네, 조금 볼 줄 압니다. 좋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어른들의 관상을 한번 봐보거라. 만식은 침착하게 김판서부터 시작해 그 자리에 있는 어른들의 관상을 차례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판서 어르신께서는 한 달 안에 더 높은 벼슬에 오르실 것이며 내년에는 귀한 손자를 보실 상입니다. 박 영감께서는 내년에 큰 재물을 얻으실 것이고 김첨지께서는 곧 아드님의 혼사가 성사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하나같이 구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실제로 김판서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다른 어른들의 사정 또한 만식의 말과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신통한 능력에 감탄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판서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여전히 노여움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이 놀라운 것은 인정한다. 허나 그렇다고 내가 내 딸과 도망치려 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때 만식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판서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아뢰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아씨마님의 관상에서 아주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아씨마님께서는 장차 낳으실 아드님이 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될 아주 귀한 운명을 타고나셨습니다. 하지만 이 큰 복은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과 함께해야만 발현되는 법입니다. 만약 억지로 혼인을 시키신다면 이 모든 복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혹시 조참판댁 도련님의 관상도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김판서는 마지못해 허락했고 다음날 만식은 심부름꾼으로 위장하여 조참판댁으로 가 도련님의 얼굴을 멀리서나마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의 얼굴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판서님, 큰일입니다. 조참판댁 도련님은 아씨 마님과 상극일 뿐더러 관상에 단명할 흉액이 끼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큰 병을 얻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입니다. 만약 두 분이 혼인하신다면 그 재앙이 아씨 마님께도 미칠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예언의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딸의 불행을 원하는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만식의 다른 예언들이 너무나 정확했기에 이 말 또한 허투루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식은 김판서 앞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판서님, 저와 아씨 마님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제가 가진 이 능력으로 평생 집안을 돕고 아씨 마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저희의 인연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딸의 간절한 눈물, 주변 어른들의 권유, 그리고 무엇보다 만식의 비범한 능력과 집안의 미래에 대한 그의 예언 앞에서 김 판서는 길고 긴 고민 끝에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다. 내 너를 믿어보겠다. 조참판 댁과의 혼담은 없던 일로 하겠다. 대신 내가 한 모든 예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평생 내 딸을 아끼고 우리 가문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천한 머슴이었던 만식과 고귀한 양반집 규수였던 소연아 씨는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만식의 예언은 놀랍게도 하나하나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 판서는 더 높은 벼슬에 올랐고 조참판댁 도련님은 정말로 시름시름 앓다가 그 해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만식은 자신의 관상술로 김 판서의 앞날을 조언하며 가문을 더욱 번성하게 만들었고 소연 아씨와 백년해로 하며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훗날 나라를 빛내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굴에 쓰인 운명을 읽는 한 남자의 지혜와 그 운명을 믿고 사랑을 선택한 한 여인의 용기가 빚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신분이라는 굴레도 정해진 운명이라는 벽도 진정한 사랑과 지혜 앞에서는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속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운명은 과연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여기 조선시대 한양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얼굴에 쓰인 운명을 거부하려 했던 한 남자와 그 운명에 호기심을 가졌던 한 여인의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미래를 읽는 비범한 능력을 지녔던 한 머슴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의 장막을 꺾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번화한 수도 한양의 중심가에 높은 벼슬을 지낸 김 판서의 저택이 이풍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소연이라는 이름의 아씨가 살고 있었지요. 갓 20살을 넘긴 꽃다운 나이의 소연 아씨는 마치 그림 속에서 막 걸어나온 듯한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피부는 옥처럼 희고 눈썹은 초승달처럼 고왔으며 붉은 입술은 잘 익은 앵두를 닮아 한양의 문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미모뿐만 아니라 글씨와 그림에도 능통하여 재색을 겸비한 규수로서 그 명성이 자자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 판서의 집에 새로운 머슴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만식, 나이는 22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는 누가 보아도 훌륭한 일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머슴 만식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꿰뚫어보는 신묘한 관상술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께 어깨너머로 배운 관상술이었지만 그 정확함은 실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누구든 얼굴을 마주하면 그 사람의 성격과 다가올 운명을 손금 보듯 알아맞혔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기에 스스로도 자신의 능력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이 능력을 철저히 숨기고 살았습니다. 괜히 알려졌다가는 온갖 부탁에 시달리거나 무당 취급을 받으며 요사스러운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 판서 댁에서도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평범한 머슴으로 지내려 마음먹었습니다. 만식은 첫날부터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마구간의 말을 돌보는 등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인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고 집안 어른들에게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어 모두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만식이 사랑채 마루를 정성껏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벼란간 연분홍 저고리에 연보라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소연 아씨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만식은 순간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듯했습니다. 만식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아씨 마님께 문안 여쭙니다. 그러자 소연 아씨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새로운 머슴이지. 그 따뜻한 음성의 만식은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연 아씨의 얼굴이 정면으로 그의 눈에 들어온 순간 만식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씨의 관상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마의 형태, 눈썹의 모양, 코의 생김새와 입술의 윤곽까지 얼굴의 모든 부분이 한 가지 사실을 또렷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이 고귀한 양반집 아씨가 천한머슴인 자기 자신과 평생을 함께할 부부의 연으로 묶여있다는 운명의 표식이었습니다. 만식은 너무 놀란 나머지 하며 말문조차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낯빛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본 소연 아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느냐? 어디 몸이 아픈 것이냐? 하지만 만식은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만 내뱉고는 허둥지둥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홀로 남겨진 소연 아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 머슴이 대체에 저러지. 헛간으로 도망친 만식의 마음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이럴 수가. 양반집 아씨와 내가 부부의 연이라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머슴이 양반집 딸과 혼인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신분을 어지럽힌 죄로 목숨을 부지하기조차 어려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식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관상을 잘못 본 것일까? 몇 번이고 되뇌어 보았지만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었던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씨를 다시 보면 안 돼.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돼. 그렇게 굳게 다짐했지만 운명의 끈은 생각보다 훨씬 질기고 강력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식은 소연 아씨를 그림자처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씨가 사랑채의 모습을 보이면 자신은 행랑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고 아씨가 뒷마당에 나오면 앞마당으로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하려고 발버둥쳐도 운명은 두 사람을 자꾸만 마주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면 아씨가 먼저 와 있었고 빨래터에 가면 아씨가 여종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두 사람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듯했습니다. 소연 아씨 또한 만식의 이런 기이한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려니 생각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유독 자신만 보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도망치듯 사라지니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소연아 씨는 자신의 몸종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새로운 저 머슴 좀 이상하지 않니? 어떻게 이상하다는 말씀이신지요?
나만 보면 질겁하며 도망가질 않느냐. 다른 사람들과는 잘만 지내는 것 같던데 몸종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씨 마님이 너무나 아름다우셔서 그런 것이겠지요. 젊은 총각이 예쁜 아씨를 보면 부끄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소연 아씨는 무언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끄러워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위험한 존재로 여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소연아 씨는 그 이유를 꼭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아 씨는 일부러 만식과 마주칠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이 마당을 쓸고 있으면 일부러 그 곁을 지나가고 장작을 패고 있으면 시원한 물이라도 한 사발 떠다 주려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만식은 더욱 필사적으로 그녀를 피해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이런 숨바꼭질 같은 날들이 며칠 계속되자 소연아 씨의 마음속에도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오기가 생기기도 했고, 동시에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 하는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만식이 헛간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 소연아 씨가 소리 없이 다가와 그를 불렀습니다. 머스마. 갑작스러운 부름에 만식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괭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 아씨 마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습니까? 방금 왔다. 너와 할 말이 있어서 만식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연아 씨가 한 발 더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만 보면 도망가는 것이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분명히 나를 피하고 있지 않느냐? 만식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습니다. 관상을 봤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도, 그렇다고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게 그 모습을 본 소연 아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너, 혹시 내가 싫은 것이냐?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식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부정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만식은 또다시 소연 아씨의 관상에서 자신과의 운명적인 표식을 보았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씨는 만식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어 그날 밤 이후 소연아 씨는 만식에게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의 존재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문 틈으로 몰래 그의 일하는 모습을 훔쳐보기도 하고 담장 뒤에 숨어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를 보면 볼수록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장작을 패는 듬직한 어깨와 성실하게 마당을 쓰는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어머,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소연아 씨는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양반집 규수가 천한 머슴에게 마음을 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마음은 좀처럼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식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씨를 피하려고 애쓰면서도 자꾸만 그녀에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관상에 나타난 인연이라는 것이 정말 이런 것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씨는 참으로 곱고 마음씨도 착한 분이야. 하지만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늘 같은 분이지. 두 사람은 신분의 벽 앞에서 각자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연못가를 거닐던 소연아 씨는 우연히 만식을 마주쳤습니다. 만식 역시 더위를 식히려 밤바람을 쐬러 나온 참이었습니다. 달빛이 연못 위로 은은하게 쏟아지고 밤 공기에는 연꽃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소연아 씨가 연못가 바위에 먼저 앉자 만식도 조금 떨어진 곳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연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가족은 있느냐? 부모님은 일찍 여의고 지금은 저 혼자입니다. 만식의 처지가 안쓰럽게 느껴진 소연아 씨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구나. 혼자 지내기 힘들었겠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길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서로에 대한 오해와 어색함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소연아 씨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정말 왜 나를 피했던 것이냐? 만식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상을 보는 능력입니다. 관상이라고? 정말이냐? 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씨 마님을 피했던 것은 아씨 마님의 관상에서 놀라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았는데? 만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마님과 저 사이에 부부의 연이 있다는 표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천한 머슴이고 아씨 마님은 높으신 분이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하여 두려운 마음에 피했던 것입니다. 소연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관상에서 자신과 만식의 인연이 보인다는 말. 왠지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듯했습니다. 바보 같은 머슴이로구나. 고작 그것 때문에 그리 도망 다녔단 말이냐. 소연아 씨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앞으로는 피하지 마라. 신분 같은 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은 친구로라도 지내보자꾸나. 그날 밤의 대화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밤의 연못가에서, 새벽의 뒷마당에서, 저녁의 사랑채 처마 밑에서 남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만나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만날수록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신분의 벽을 넘어 두 사람을 단단히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판서 댁에 큰 경사가 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연아 씨에게 혼담이 들어온 것입니다. 상대는 무려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인 조참판댁 도련님이었습니다. 김판서는 뛸 듯이 기뻐하며 당장 혼사를 추진했습니다. 집안은 온통 잔치 분위기였지만 소연아 씨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혼인할 마음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보다 더 좋은 혼처가 어디 있단 말이냐? 이미 허락했으니 그리 알 거라.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에 소연아 씨는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연못가에서 만난 두 사람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혼담 소식 들었지? 네, 들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혼인하기 싫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다. 소연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씨 마님,
저희는, 우리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구나. 우리는 신분이 너무 달라.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함께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두 사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하던 소연아 씨는 마침내 만식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만식아, 나와 함께 도망가지 않을래? 네. 아씨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서 억지로 시집가느니 차라리 너와 함께 멀리 떠나고 싶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평범하게 살자. 만식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사랑하는 아씨와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래, 나는 결심했다. 그럼, 저도 아씨 마님을 모시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두 사람은 사흘 뒤 한밤중 모두가 잠든 시간에 함께 집을 빠져나가기로 비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밤이 되었습니다. 소연아 씨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든 채 발소리를 죽여 약속 장소인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만식이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마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다. 어서 가자.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뒷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냐? 거기 서라.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밤순찰을 돌던 호위무사에게 발각되고 만 것입니다. 도망가요. 만식이 소연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도둑이다. 아씨 마님을 납치한다. 는 고함 소리와 함께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두 사람은 필사적인 도주 끝에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김판서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런 치욕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내 딸이 천한머슴 놈과 야반도주를 하려 하다니. 당장 저놈을 관아에 넘겨 엄벌에 처하라. 만식은 내일이면 관아로 끌려가 죽음을 면치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소연아 씨 또한 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어른들이 모여 이번 사태를 논의하는 자리에 소연아 씨가 문을 박차고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만식이를 벌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무슨 소리냐? 만식이에게는 관상을 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만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 그의 능력이 진짜라면 우리 집안에 큰 도움이 될 인재일지도 모릅니다. 김판서는 반신반의했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과 집안에 도움이 될 인재라는 말에 혹해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곧 만식이 어른들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내가 정령 관상을 볼 줄 아느냐? 네, 조금 볼 줄 압니다. 좋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어른들의 관상을 한번 봐보거라. 만식은 침착하게 김판서부터 시작해 그 자리에 있는 어른들의 관상을 차례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판서 어르신께서는 한 달 안에 더 높은 벼슬에 오르실 것이며 내년에는 귀한 손자를 보실 상입니다. 박 영감께서는 내년에 큰 재물을 얻으실 것이고 김첨지께서는 곧 아드님의 혼사가 성사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하나같이 구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실제로 김판서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다른 어른들의 사정 또한 만식의 말과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신통한 능력에 감탄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판서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여전히 노여움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이 놀라운 것은 인정한다. 허나 그렇다고 내가 내 딸과 도망치려 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때 만식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판서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아뢰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아씨마님의 관상에서 아주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아씨마님께서는 장차 낳으실 아드님이 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될 아주 귀한 운명을 타고나셨습니다. 하지만 이 큰 복은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과 함께해야만 발현되는 법입니다. 만약 억지로 혼인을 시키신다면 이 모든 복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혹시 조참판댁 도련님의 관상도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김판서는 마지못해 허락했고 다음날 만식은 심부름꾼으로 위장하여 조참판댁으로 가 도련님의 얼굴을 멀리서나마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의 얼굴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판서님, 큰일입니다. 조참판댁 도련님은 아씨마님과 상극일 뿐더러 관상에 단명할 흉액이 끼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큰 병을 얻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입니다. 만약 두 분이 혼인하신다면 그 재앙이 아씨마님께도 미칠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예언의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딸의 불행을 원하는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만식의 다른 예언들이 너무나 정확했기에 이 말 또한 허투루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식은 김판서 앞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판서님, 저와 아씨마님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제가 가진 이 능력으로 평생 집안을 돕고 아씨마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저희의 인연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딸의 간절한 눈물, 주변 어른들의 권유, 그리고 무엇보다 만식의 비범한 능력과 집안의 미래에 대한 그의 예언 앞에서 김판서는 길고 긴 고민 끝에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다. 내 너를 믿어보겠다. 조참판 댁과의 혼담은 없던 일로 하겠다. 대신 내가 한 모든 예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평생 내 딸을 아끼고 우리 가문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천한 머슴이었던 만식과 고귀한 양반집 규수였던 소연아 씨는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만식의 예언은 놀랍게도 하나하나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판서는 더 높은 벼슬에 올랐고 조참판댁 도련님은 정말로 시름시름 앓다가 그 해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만식은 자신의 관상술로 김판서의 앞날을 조언하며 가문을 더욱 번성하게 만들었고 소연아 씨와 백년해로 하며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훗날 나라를 빛내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굴에 쓰인 운명을 읽는 한 남자의 지혜와 그 운명을 믿고 사랑을 선택한 한 여인의 용기가 빚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신분이라는 굴레도 정해진 운명이라는 벽도 진정한 사랑과 지혜 앞에서는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속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운명은 과연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여기 조선시대 한양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얼굴에 쓰인 운명을 거부하려 했던 한 남자와 그 운명에 호기심을 가졌던 한 여인의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미래를 읽는 비범한 능력을 지녔던 한 머슴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의 장막을 꺾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번화한 수도 한양의 중심가에 높은 벼슬을 지낸 김판서의 저택이 이풍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소연이라는 이름의 아씨가 살고 있었지요. 갓 20살을 넘긴 꽃다운 나이의 소연 아씨는 마치 그림 속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피부는 옥처럼 희고 눈썹은 초승달처럼 고왔으며 붉은 입술은 잘 익은 앵두를 닮아 한양의 문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미모뿐만 아니라 글씨와 그림에도 능통하여 재색을 겸비한 규수로서 그 명성이 자자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판서의 집에 새로운 머슴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만식, 나이는 22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는 누가 보아도 훌륭한 일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머슴 만식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꿰뚫어 보는 신묘한 관상술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께 어깨너머로 배운 관상술이었지만 그 정확함은 실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누구든 얼굴을 마주하면 그 사람의 성격과 다가올 운명을 손금 보듯 알아맞혔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기에 스스로도 자신의 능력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이 능력을 철저히 숨기고 살았습니다. 괜히 알려졌다가는 온갖 부탁에 시달리거나 무당 취급을 받으며 요사스러운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판서 댁에서도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평범한 머슴으로 지내려 마음먹었습니다. 만식은 첫날부터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마구간의 말을 돌보는 등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인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고 집안 어른들에게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어 모두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만식이 사랑채 마루를 정성껏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벼란간 연분홍 저고리에 연보라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소연 아씨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만식은 순간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듯했습니다. 만식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아씨 마님께 문안 여쭙니다. 그러자 소연 아씨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새로운 머슴이지. 그 따뜻한 음성의 만식은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연 아씨의 얼굴이 정면으로 그의 눈에 들어온 순간 만식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씨의 관상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마의 형태, 눈썹의 모양, 코의 생김새와 입술의 윤곽까지 얼굴의 모든 부분이 한 가지 사실을 또렷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이 고귀한 양반집 아씨가 천한 머슴인 자기 자신과 평생을 함께할 부부의 연으로 묶여있다는 운명의 표식이었습니다. 만식은 너무 놀란 나머지 하며 말문조차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낯빛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본 소연 아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느냐? 어디 몸이 아픈 것이냐? 하지만 만식은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만 내뱉고는 허둥지둥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홀로 남겨진 소연 아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 머슴이 대체에 저러지. 헛간으로 도망친 만식의 마음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이럴 수가. 양반집 아씨와 내가 부부의 연이라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머슴이 양반집 딸과 혼인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신분을 어지럽힌 죄로 목숨을 부지하기조차 어려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식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관상을 잘못 본 것일까? 몇 번이고 되뇌어 보았지만